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4일 동안 공복유산소 한 후기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14일 동안 공복유산소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40대에 들어서 6년 만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가서 꼴등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대회가 끝나고 매일매일 아침 공복유산소 실내 자전거로 4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회를 준비할 때는 매일매일 공복유산소를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에는 공복유산소를 실시하지 않고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유산소 하는 방식으로 대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공복유산소를 하나, 식사 후에 유산소를 하나, 살 빠지는 속도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식사를 하고 그 에너지로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연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 대회에는 공복유산소를 실시하지 않고 식사 후에 유산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에는 공복유산소를 하면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페달 굴리는 게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에 유산소를 했더니 페달도 잘 굴러가고 몸에 힘도 있고 운동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막상 대회 때 뚜껑을 열어보니 다이어트가 예전보다 훨씬 덜 됐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복유산소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일 동안 매일매일 공복유산소를 하고 느낀 점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14일 동안 체중이 2.4kg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 14일 안에는 2번의 주말이 있어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한 것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평일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하고 단백질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닭다리살로 식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2.4kg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 보통 대회가 끝나고 자유롭게 먹으면 금방 요요 현상이 오는데요. 이번 대회 끝나고는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눈바디상으로도 몸이 잘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체중과 눈바디의 결과는 좋게 나왔고요. 제가 14일 동안 공복유산소를 실내 자전거로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매일 아침 공복유산소를 해야 된다는 나와의 약속 때문에 전날 술자리를 피하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전날 술을 마시게 되면 일어나는 게 힘들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자연스럽게 술 약속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유산소를 통해 땀을 쭉 배출을 하니까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날아가면서 몸의 라인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공복에 유산소를 하나, 먹고 유산소를 하나 똑같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14일 동안 공복유산소를 하면서 공복유산소가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를 함으로써 몸이 금방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끝내놓으니까 하루의 숙제를 미리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원래는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힘들어도 겨우겨우 억지로 유산소를 실시를 했는데 아침에 유산소를 마무리하니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유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이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공복유산소를 한번 실시해보세요. 그러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도 날아가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니까 지방 소비도 잘 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14일 동안 실내 자전거로 공복유산소 한 경험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공복유산소 실내 자전거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론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지방이 잘 탄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14일 동안 심박수 100bpm 정도를 유지하면서 탔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에 힘도 없고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심박수를 130, 140까지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0 bpm 정도로만 유지했는데 그래도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 너무 강하게 타지 마세요. 가볍게 굴리셔도 됩니다. 저는 심지어 처음 굴릴 때는 엄청 가볍게 굴려서 심박수가 85, 90 이 정도로 나와요. 그러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자동으로 몸이 풀리면서 조금 페달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박수 100 정도가 되고 그걸 쭉 유지하면서 40분 정도 공복유산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잔하게 너무 강하게 타지 마시고 가볍게 굴려보세요. 가볍게 굴리다 보면 땀이 나면서 몸이 풀리면서 점점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탄력적인 힘이 생길 거예요. 제가 왜 실내 자전거로 공복유산소를 했냐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실내 자전거도 있고 실내 사이클도 있고 스태퍼도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러닝을 또 경험해 보고 싶어서 러닝화도 사고 5km씩 여러 번 뛰어봤는데요. 아침에는요, 날씨의 변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날이 너무 습하고 더울 수도 있고. 근데 집에서 하면은 항상 같은 조건으로 에어컨 켜고 해도 되고 선풍기 켜고 해도 되고 하니까 쾌적한 상태에서 항상 일정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실내 사이클, 저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제가 탄 실내 자전거는 쇼니 바이크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됐는데 이 자전거가 진짜 저를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편해요. 엉덩이도 편하고 페달 굴리기도 편하고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여러분들이 오래 운동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쇼니 바이크 혹은 엑스 바이크 이 실내 자전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탈 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고 등받이에 등을 딱 붙여서 실시하는 거. 저도 아침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엉덩이 쭉 빼고 등 기대고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타고 나면 꼭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 자전거 탈 때 등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 뒤에 잘 붙이고 타기, 그것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한 공복유산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14일 동안 공복유산소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경험 공유해드렸고요. 공복유산소 저는 추천합니다. 꼭 한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